이어서 9번. 그림은 어느 계절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느 게 열대저기압이고 어느 게 온대저기압일까? 열대저기압은 태풍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 태풍이 일기도에 나타날 때는 A처럼 등압선의 간격이 좁고 조밀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태풍이야. A가 태풍이고 B가 온대저기압이고. A는 폐색 전선을 형성한다. 폐색 전선 만들어내는 건 온대저기압이지. 열대저기압인 태풍은 전선이 없어. 그냥 적도에서 올라오는 소용돌이, 뜨거운 공기덩어리 소용돌이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야 전선이 만들어지잖아. 온대저기압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만나는, 그러니까 얘가 전선이 있겠지. 폐색 전선 만들어지는 거는 잘못 표시했네. 폐색 전선 만들어지는 거는 A가 아니라 B야. 최대 풍속은 A가 B보다 크다. A가 태풍이니까 그렇겠지. A와 B 모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성되는 위치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이다. 위치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인 것은 온대저기압이지. 태풍은 응결열 또는 잡열이 에너지원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것만 답이고,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태풍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여기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 비교표에 보면 에너지원이 하나는 위치 에너지, 하나는 응결열 또는 잡열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요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온대저기압 갖고 얘기를 하면, 요 1번 그림을 보면 요 위쪽이, 이쪽이 찬 공기, 이쪽이 따뜻한 공기잖아. 근데 이게 점점 발달해서 섞이는 거야. 섞여서 마지막에 보면은 아래쪽에 찬 공기, 위쪽에 따뜻한 공기,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번의 경우에는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이 나눠졌다고 생각해. 이렇게 반이 나눠져서 이쪽에 찬 공기 담겨 있고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담겨 있는 거야. 이걸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 찬 공기가 밑으로 깔릴 거 아니야. 찬 공기가 밑으로 깔려서 아래쪽에 찬 공기, 위쪽에 따뜻한 공기 이렇게 있을 거야. 찬 공기가 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게, 이거는 좀 위쪽에 무거운 게 있었어. 근데 위쪽에 무거운 게 있던 게 그냥 아래로 전부 다 깔려버렸잖아. 밑으로. 근데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온 거야. 무게중심이 약간 위쪽에 있다가 좀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내려온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대등하게 이렇게 섞여 있다가 찬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깔린 거잖아.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 깔린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거야. 무게중심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밑으로 깔렸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걸 의미해.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이 온대저기압을 움직이는 근원 에너지란 얘기야. 그렇고, 다시 문제로 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니은 하나만 맞는 거야. 자, 10번으로 와서, 10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어느 해 9월 10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4일 동안 A지역 해안에서의 해 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9월 10일 0시, 여기지? 14일 0시, 여기가 14일 0시야. 14일 시작할 테니까. 자, 기억. 12일의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요걸 하기 전에 니은을 먼저 보자고. 이 태풍은 12일 밤 A지역 해수면의 높이가 11일 밤보다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요게 해수면의 높이야. 요거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걸 뭐라 그러지? 밀물 썰물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한번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12일 밤을 보면 여기가 12일 밤이잖아. 여기 한번 높아졌고 12일 밤에는 확 높아졌잖아. 이렇게 이게 왜 확 높아졌냐 이거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거야. 태풍이 요 근방까지 와서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거야. 요건 맞고, 그러면 12일에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12일에 이 근방에 왔을 테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거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태풍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적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극지방. 바람은 이렇게 불지. 이거는 무역풍, 이거는 편서풍, 이거는 극동풍이라 하잖아. 기본적으로 태풍은 이 근방에서 발생해서 북상을 해. 북상할 때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그래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그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거 지우고 니은을 기억을 다시 보면 12일의 태풍은 편서풍 영향을 받았다. 맞다는 거 알 수 있지? 요거 맞고 이 기간 동안 A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이거는 앞에 온대저기압 그리고 태풍을 조금 더 설명했던 반에서는 이야기했어. 모든 저기압은 이게 다 적용된다 그랬어. 저기압의 기본 풍향은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건데 모든 저기압, 태풍이든 온대저기압이든 이동 경로가 있어. 이렇게 이동 경로의 오른쪽 지역, 이쪽은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고 왼쪽은 반시계라 그랬어. 잘 생각해봐. 그랬어. 그럼 이걸 적용하면은 A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겠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겠어?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니까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야 돼. 이거 틀리는 거야. 기억 니은 요 3번이 답이야. 다음 11번으로 와서 그림은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태풍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기간 동안의 태풍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지? 아까 얘기했던 거야. A, B 기간 모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위험반원이다. 맞지? 태풍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반원. 맞는 거야? 요것도 설명을 안 한 반이 있을 수 있겠다. 차차 설명할 거야. 전향점 부근에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태풍의 전체 평균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 야, 요거는 조금 애매해. 자료 해석만 놓고 보면 빠른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은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이 꺾이는 지점,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전향점이라 하거든. 근데 이 보통 전향점에서는 속도가 느려져. 요거는 자료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제시가 된 것 같아. 이게 어디에 그런 그림이 있냐 하면 잠시 건너뛰어서 쭉쭉 가서 태풍에 대한 얘기가 여기쯤 요 그림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 요거 보면 이게
7번 문제인데 그 3점짜리 문제 7번 문제. 그거 보면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좀 태풍의 이동 지점이 이게 좀 밀집되어 있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라 이게 이동 경로에서 점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게 뚝뚝 떨어지면은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이건 이제 제대로 된 자료인 거지. 이 부분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테니까 여기가 전향점이잖아. 꺾이는 부분. 여기서는 속도가 느려 촘촘하게 있고 이 전향점에서 멀어지면 속도가 띄엄띄엄 되어 있어가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자료야. 이게 정상적인 자료고 또 다른 데도 아마 다른 문제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기는 있을 거야. 사실 12번도 좀 그런 자료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전향점이 애매해서 이렇게 꺾였다 하면 여기가 이제 전향점이 되겠지.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가 전향점이 될 거야 대략. 그러면 전향점 부근에서는 좀 이렇게 지체되고 촘촘히 이렇게 있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전향점을 지나고 나면 띄엄띄엄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이 문제는 자료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이렇게 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가 전향점인데 여기는 이게 태풍과 태풍 사이의 간격이 멀단 말이야.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지. 자료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해.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본다면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전향점에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근데 전체적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전향점으로 보기가 더 가까워. 여기가 전향점으로 더 적당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전향점을 여기로 안 보고 여기로 본다면 전향점에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볼 수 있어. 이 자료만 놓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게 전향점으로 이 지점이 전향점이다라고 해석하기가 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자료는 좀 애매해 이게. 근데 여하튼 간에 전향점 부근에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평균 이동 속력보다는 이거보다는 느려지는 게 정상이야. 느리다가 정상이야. 속도가 바뀌면서 잠시 정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리면 뭔지 알겠지?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할 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갖고 무역풍이 대략 이쪽으로 부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 그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움직임과 반대로 부는 편서풍을 만나는 거야. 이쪽으로 가다가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반대로 부는 편서풍을 만나니까 속도가 일단 늦어진 뒤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 전향점 부근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정상이야.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 맞다고 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자료가 적절치 않아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잘 정리해둬. 12번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두 태풍 A와 B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두 관측소의 위치이다. 기억 관측소는 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위험반원에 속한다. 두 태풍 A가 통과하든 B가 통과하든 둘 다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지? 진행 경로의 왼쪽은 안전반원, 오른쪽은 위험반원. 그래. 이건 틀린 거야. 태풍 A의 영향을 받는 동안 니은 관측소의 풍향은 이거의 영향을 받는 동안 니은 관측소는 진행 경로의 왼쪽이니까 진행 경로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니은 관측소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반시계 방향. 맞는 거야. 태풍 A, B에 의한 폭풍 해일의 피해는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컸을 것이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 뭐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 이걸로 따져도 되고. 자, A가 통과했어. 태풍의 중심과 남해안이 가까워 서해안이 가까워. 남해안에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남해안의 피해가 더 클 거고. B의 경우에 이렇게 통과했어. 이거는 태풍의 눈이 거의 직격이야. 거의 태풍의 눈이 딱 통과한 거야. 태풍의 눈 그 자체는 바람에 별로 없지만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풍의 눈 주변부를 통과해서 눈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눈이 통과했다는 얘기는 피해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에도 니은이 기업보다 피해가 더 크겠지. 태풍의 눈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컸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지. 또는 뭐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 이걸로 따져도 돼. 이거로 따지면 둘 다 안전반원이긴 하지만 니은이 좀 더 가까우니까 니은이 피해가 더 클 거고, A의 이동 경로 갖고 따지면 B의 이동 경로로 따지면 니은은 여긴 위험반원, 기억은 안전반원이잖아. 그러니까 남해안 쪽이 피해가 더 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관계는 없어. 그래서 여기에 답이다. 이어서 13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두 태풍의 시간에 따른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잡열이다. 사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은 아니지만 맞는 얘기야. 사실 뭐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A는 중심 기압이고 B는 최대 풍속이다. 보통 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야. 시간에 따른 중심 기압 점점 낮아지겠지. 요게 기압이야. 이게 기압. A가 기압이고 풍속은 어떻게 돼?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세지지. 근데 태풍의 눈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풍속이 이렇게 점점 세지다가 태풍의 눈에서 풍속이 툭 떨어졌어. 그리고 태풍의 눈을 빠져나가면서 다시 풍속이 훅 증가하고 태풍의 눈에서 멀어지면 다시 속도가 이렇게 쭉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지. 태풍이 눈을 통과할 경우에는. 근데 눈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쭉 올라갔다가 그냥 쭉 가는 거지. 풍속 최대로 올라갔다가 그냥 쭉 풍속 감소. 태풍의 눈을 통과했냐 눈을 통과하지 않았냐 문제야.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풍속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 풍속이 쭉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 풍속이야. 이거는 눈을 통과하지 않은 거지. A는 중심 기압이고 B는 최대 풍속이다. 이거 맞고,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최대 풍속이 크다. 중심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태풍이 약해지는 거지.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거야.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이 크다 그래야지. 14번. 그림은 열대 저기압의 발생 지역별 연평균 발생 수와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열대 저기압의 발생 빈도가 높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여기가 태평양이지?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 어디가 빈도가 더 높아? 이쪽이 요건 19% 이게 다잖아. 여긴 42%. 이것만 해도 더 많구만. 여기 10%, 42%. 이쪽을 대략 서태평양이라 볼 수 있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서태평양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서태평양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은 뒤에 다음 단원
좀 뒤쪽에서 엘니뇨라는 걸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태평양은 서태평양의 수온이 동태평양 쪽 수온보다 높아. 여기가 수온이 높은 쪽에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야. 니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전향력이 강해서 적도 부근에선 전향력이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 열대저기압이 형성되기 어렵다. 강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지. 어렵다는 맞지만 강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래. 디귿 위도 30도 이상인 해역에서는 표층 수온이 낮아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렇지? 30도 이상의 태풍 발생한 거 없잖아. 태풍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더라? 5도에서 25도 사이, 해수면 평균 수온 27도 이상에서 만들어진 초속 17m/s 이상의 열대저기압, 이걸 태풍이라 부른다 그랬지? 이렇게. 일단 수업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요까지만 설명하고 다음에 이어서 15분부터는 할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3점짜리 문제 풀을 거야.